용도? 지금 지난 시간 어디까지 봤었어?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다. 용기도 정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뭐 보고 있는 거죠? 용자 보고 있는 거죠. 용자. 그럼 지난 시간은 어디까지 봤어요? 용도 지역까지 봤어. 그죠? 그럼 오늘은 뭔다?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 이제 그것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먼저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자. 용도지구, 여기서는 개념부터 먼저 보죠. 용도지구 개념이 뭐죠? 용도지구란 어디에서의? 용도지역에서 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그래서 그 용도지역에서 각종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완화 제한하려고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서로 용도지구끼리는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용도지구끼리는 이렇게 서로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된다. 용도지역끼리만 중복 지정이 안 되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돼요.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면서 동시에 고도지구 된다, 안 된다? 돼요.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제한도 받으면서 고도지구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것이 개념 정리에 있었죠. 자, 두 번째. 그럼 용도지구라는 걸 뭐자? 지정하자. 그럼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나올 건데 이 지정권자는 누구랑 동일이 되냐? 용도지구 지정.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하는데 뭐를 지정하죠?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에서 지정해요.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결국 누가 지정권자들이냐? 도시군 관리 결정 무시한 자. 그 누구? 결정권자. 그 결정권자가 결국 뭐가 된다? 용도지구 지정권자가 된다.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야. 그 원래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누구였었죠? 원칙은 중간대빵. 결정권자야. 누구죠?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배적으로 누가 있다 그랬죠? 국장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고 시장 군수들도 있었어. 셋이 있었죠? 그 중에 누구는 안 들어간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 들어가. 왜냐면 그 사람은 뭐만 지정해? 용도지구가 아니야. 해양수산부 용도구역 중에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지정하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만 지정한다? 해양수산자니까 그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어. 용도지구하고는. 그 용도구역 중에서도 수산자원보호만 지가 지정하니까. 그죠? 또 시장군수도 여기 관계없어요. 왜요? 시장군수는 뭐만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만 시장군수가 결정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누가 한다? 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항상 뭐부터 쓴다? 높은 자부터. 그래서 원칙, 예외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쓸 때는 높은 자부터 써.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바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된다. 무슨 계획을 하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하니까. 그럼 세 번째 수립하는 절차. 원래 본다면 여기 수립 절차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수립 절차는 뭐를 한단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뭐한다? 지정한다. 예, 수립하는 건 아니 저기 수립 절차래. 지정 절차라고 해야 되죠? 이건 용도지구로 지정하니까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관리 수립해가지고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라. 그래서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지정한다. 요까지죠. 그런 거죠. 네 번째 수립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제 안에 이거 용도지구의 내용들, 즉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앞에 건 위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건 별도로 다루지 않은 거고 이제 요거부터 들어간다. 용도지구 중요하단다. 그럼 용도지구는 크게 법률에서 몇 가지를 구분하고 있을까?
먼저 법률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답니까? 9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뭐 있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 뜨면 복을 경고하라. 이렇게 오라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여기 그림국법에 보면 이거 나와요.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나를 보고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뭐라고 경고하죠? 네가 나를 물면 나는 너를 뭐 해 먹어버리겠다? 보신탕에 먹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라. 그게 보복을 경고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하라. 뒤져라고 9가지 외워놓고 머리점만 외워놨어. 뭔지 알아야지. 그죠? 이게 특이 뭐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야. 그다음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용도지구라는 게 있더라. 요거. 그럼 요것만 하면 될까? 아니요. 이 중에 각각의 뜻이 뭔지 하나씩은 또 알아야 돼요. 원래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무슨 특정용도를 제한한다는 거야? 거기 보니까 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 그런 특정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못 들어오게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두 번째, 취락지구는 뭐죠? 시골에 있는 동네를 말한다. 취락지구, 시골에 있는 동네를 말한다. 몇 가지로 나눠진다? 2가지로 나눠지자. 뭐 있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분된다. 요 세분화되는 것들이 여기 5가지가 있어요. 요 시행령상 세분화되는 것들이 뭐 있는지 이 종류가 시험 문제 납니다. 박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죠? 다음 중 용도지구의 종류를 세분한 것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가 잘 나요. 그러면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2가지만 있어. 다른 취락지구 없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났던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때 원래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래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시골에 있는 동네에다 지정한다 그랬죠. 그 시골이 어디일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몇 가지가 나와? 녹, 관, 농, 자 나오고 플러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 놓고 그 밑에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는 그 중에 어디만 지정한다? 녹, 관, 농, 자라는 요 시골에 있는 동네는 자연취락을 지정하고 특히 그 중에 무슨 동네? 무슨 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동네만은 특별히 뭐라고 한다? 집단취락지구.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락지구는 좀 전에 녹관농자 플러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밑에 세분화된 거에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없죠? 없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까지 들어간다고 해놓고 세분화시킨 데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적 불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입법적 불비가 뭐야? 입법적 불비. 법을 만들면서 불비, 갖추지 않았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분명히 개념에는 만들어 놓고 세분화시킨 데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는 어디에 속하는지, 자연취락지구인지 집단취락지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눠놨어. 원래는 취락지구는 도시자연공원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그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를 뭐라고 부르냐? 자연취락지구냐 집단취락지구냐? 개념 정리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걸 입법적 불비라고 한다. 법에서 만들면서 뭐 한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 싸놓고 뭐 한 거야? 밑 안 닦은 거야. 똥만 싸놓고 밑을 안 닦았어. 찜찜한 거죠. 찜찜한 거. 그 상태니까 하여튼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된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인지 집단취락지구인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없어. 어디인지 몰랐건 그 둘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걸 입법적 불비
법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교수님, 여기 도시제한 공공구역은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죠? 만든 자들이 그렇게 빼놓고 만들었으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계도 넘어갑니다. 자, 개혁감정, 개발진흥지구. 말도 길어.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단다? 5가지가 있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머리자만 둬서 주산관복특이라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것도 또 웃기게 만들어놨어. 개발진흥지구 해놓고 개념해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무슨 기능? 주거기능, 2번째 상업기능, 3번째 공업기능, 4번째 유통물류기능, 5번째 관광기능, 휴양기능. 이렇게 기능들이 쭉 들어있죠? 그래 놓고 그 5가지는 나눠진 것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그 중에 무슨 기능이네? 주거기능 들어가 있죠? 주거기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났었어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뭐라 부른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 라는 그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럼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합쳐질 때? 공업기능하고 유통물류기능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 거기 산업자하고 뭐하고 연결된 거야? 공업자하고 연결된 거야. 그죠? 그럼 공업기능하고 산업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가 흔히 산업단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산업단지 안에는 주로 뭐 짓는 지역이 산업단지입니까? 공장 짓잖아. 그러니까 공업기능이 맞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공장을 짓기 때문에 무슨 기능이다? 공업기능이 맞습니다. 근데 3번째는 뭐 들어가죠? 관광휴양기능. 관광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웃기는 게 거기에 위에는 상업기능이라는 게 원래 들어있죠. 위에는. 그죠? 개념에는 주거기능 다음에 무슨 기능이 있어? 상업기능. 상업기능이 있잖아. 산업기능이 아니야. 상업기능이야. 근데 밑에 나눠진 것 중엔 상업기능이 있어 없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서 뭐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업기능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세분화시킨 데는 상업기능에 들어가는 건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 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상업기능이었습니다. 특히 조심할 건 산업 유통물류기능에서 산업기능에는 산업에는 뭐가 들어간다? 공업기능이 들어가지 상업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공업기능이 들어간다. 자, 그래 놓고 4번째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이때 복합이란 건 무슨 기능? 위에 있던 4가지 기능이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4가지 있죠? 그 4가지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2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뭐래? 복합개발진흥지구래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몇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 2가지 들어있네. 공업기능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어? 유통물류기능. 공업기능하고 유통물류기능이 들어있죠? 그럼 2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뭐야? 복합개발진흥지라고 해야 되네. 그죠?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럼 그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라고 따로 써놓고 밑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4가지 기능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2가지 이상이라면 그게 복합개발지구를 해놓고 그 4가지에 뭐 들어있어? 거기에 공업기능하고 유통물류기능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법을 이딴식으로 만들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로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합기능이란 결국 몇 가지 기능 중에 4가지 기능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2가지 이상이 포함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를 한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요 지금 말한 4가지 기능 있죠? 그 4가지 기능 외자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야. 4가지 기능 외에 특정한 기능이 포함된다. 이 4가지가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는 그 밖에 나머지 특정한 기능이 포함되면 그걸 특정개발진흥지구를 한다. 그래서 이거 용어들 하나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무슨 지구? 방화지구 먼저 나왔네. 그래서 방화지구, 방화가 뭐죠? 방화.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야.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 방화지구. 그 밑에 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한다죠. 방화는 화재를 예방하는 거고, 방재는 재해를 예방한다. 이 말이야.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놓고 방재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대요? 3가지. 2가지.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구. 그래서 방재는 어디가 우선이다?
자연보다 시가지가 우선이다. 이렇게요.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건 어디부터 해야 돼? 시가지 먼저. 그래서 자연보다도 어디다? 시가지 방제가 원칙이다. 그래서 자연 방제지고 시가지 방제지고. 그래서 방자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보지구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 보역, 중생 이렇게요. 보역, 중생. 그래서 보지구는 역사문 환경 보지고, 중요시설물 보지고, 생태계 보지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암기하셔야 돼. 자, 보호지구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역사, 문화, 환경 보지고, 중요시설물 보지고, 생태계 보지고. 이렇게 세수로 가르친다. 그 중에 역사, 문화, 환경 보지고 있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에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라는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지구 개념 정리도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야. 첫째는 다음 중 그 용도지구를 세분화시킨 것 중 옳게 연결한 걸 고르시오. 이 시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종류 세분화된 것들을 암기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는 각 고 하나하나 성격.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요 개념을 묻는 것들이 시험 문제나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개념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는 건 이거 아까 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건 낮지만은 뭐도 있어?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뭔지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 역사문화 환경 보지구 있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것도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복합용도지구.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뭐다? 복합 용도지구가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왜?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어. 싱싱한 따끈따끈한 내용이야. 그래서 새로 들어간 싱싱한 따끈따끈 내용. 항상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첫째, 왜 지정한답니까? 두 번째 줄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 단어야.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란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한다. 입지를 완화한다는 뜻이 뭐야? 땅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걸 완화시켜준다 뜻이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여러 개 짓게 해줄게. 여기는 이것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게 해줄게. 이게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시켜준다는 뜻이더라. 그래놓고 뭐만 있던 이건 다시 두 번째, 요 복합용도지구는 자 아까 좀 전에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다 지정한다고 처음 했죠? 개념에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그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복합용도지구란 이거는 아무데나 용도지역이라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딱 몇 군데 용도지역만 지정한다? 세 군데 용도지역만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이게 무슨 용도지역이야? 세 군데가. 첫째가 어디죠? 일반 주거지역. 줄여서 일주지역이라 할게. 일반 주거지역. 이쪽은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계획 관리지역. 줄여서 개관지역.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 계획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위에만, 요 용도지역 위에만 뭘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라는 요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어. 딱 세 군데만 지정해. 그것도 최근에 시험자 났었어요. 어디만? 일주, 일공, 계획관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하는데? 일공.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래.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똑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일주, 일공, 계획.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매일 공부하는 계획을 수립해도 대뚱말뚱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해가지고 무슨 놈의 시험 없다. 지가 무슨 천재야? 그죠? 시험에 똑 떨어진다. 일주, 일공, 계획은 어디에만 한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주, 일공, 계획에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것이 두 번째. 거기 보시니까 근데 이어져죠. 그때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만?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지정한다. 무슨 말이죠?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면적이 이게 3만 제곱미터야. 면적이. 그러면 이거 복합 용도지구는 그중에 얼마만 쳐줘야 돼? 10,000제곱미터
밑으로만 차지하라는 얘기야.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래. 복합 용도지가 차지하는 요 면적은 해당 용도적, 일반 주거지는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만? 3분의 1 이하만 차지하라 했으니까 이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라면? 3만 제곱미터라면 이게 3만 제곱미터라면 이 말이야. 그렇다면 복합 용도지가 차지하는 이 면적은 얼마일 거? 1만 제곱미터 이하만 차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해당 용도지역에서 복합 용도지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 것 이런 요 3분의 1 이하라는 뜻. 요 3분의 1 이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복합 용도지는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뭘 제한한다? 건축물의 최저 높이야?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를 제한한 거야. 건물 너무 높게 짓지 말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한다. 이게 뭐다? 고도지구란다. 그리고 밑에 아니야 뭐 빠졌다. 경관지구 빠졌다. 그죠? 경관지구는 뭐 맺죠? 경자시 특히 좋아해. 이렇게 그랬죠. 경자시 특 이렇게 됐어. 그래서 특히 좋아해. 그래서 자연이죠? 잠깐만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뭐랑 똑같아요. 아까 방제지구 있었죠.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그거는 같아.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요 특화경관지구도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어디한데 주요 수개의 수변 이 말이 나오죠. 특히 좀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또는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 주요 수개의 수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요 수개의 수변이 무슨 뜻이야? 수개가 뭐죠? 수개. 물숫자야. 개가 뭐죠? 개자가.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 수개 하면 이렇게 써요. 그럼 물의 경계. 물의 경계는 뭐죠? 한강 같은 거. 한강이 나잖았죠? 그게 수개. 물에 한강이 흘러가는 수개의 수변. 수변. 변이야 뭐야? 변두리 변자. 물, 변두리. 그러면 한강물이 흘러간다면 한강물 흘러가는 바로 옆에 변두리를 말해. 요거 옆에를 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 옆에 물가. 강에 물이 흐르는 물가를 뭐라 합니다? 수개의 수변. 그럼 북한강, 남한강 이런 것들 흐르죠? 그게 수개의 수변, 물가를 말한다. 그럼 그런 데는 자칫하면 뭐하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잖아. 거기다가 막 음식점 같은 거 막 때려짓고 갖다가 해서 오폐물 갖다가 막 버리면 되죠? 그럼 한강 다 오염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수개는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그 함부로 주변을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강 수변 옆에 같은 데 가보면 웬만하면 개발을 못해요. 그럼 거기 음식점들 되게 많잖아. 그죠? 그 음식점들 다 언제 한 거야? 이런 법으로 제한하기 전에 들어왔던 음식점들. 그거는 있는데 최근에 짓는 음식점들은 잘 못 지켜 하잖아요.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고 그래서 한강이나 이런 강으로다 물이 들어올 때 오염물질 배출하지 못하게 그런 데를 말한다. 수개의 수변 그런 데를 뭐로 한다? 특화 경관지구를 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관지구. 그래서 경자시 특기조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를 제한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고 한다. 그래놓고 그 밑에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이거 뭐죠? 조례래. 그럼 조례를 만드는데 누가 한다고? 아까 지정권자 중에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그러면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용도지구 여기 있는 거 말고 요 법률에 규정한 9가지 말고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예, 조례로다가 시도자나 대도시장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거 신설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단에는 공부 잘했대. 시험 볼 때 80점 맞았대. 그래가지고 뭐 내웠대? 용도지구 중에 몇 가지 있어? 9가지. 뭐뭐 있어?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라고 내가 외웠는데 막상 실무에 가보니까 뭐해? 무슨 지구라는 게 있대. 근데 그 무슨 지구가 뭐래? 용도지구래. 그러니까 뭐라죠? 야이씨 그런 용도지구 어딨어? 내가 배운 건 몇 가지인데 9가지 있는데 무슨 놈의 용도지구가 더 있긴 뭐가 더 있어? 그걸 뭐 말한다?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왜? 용도지구 더 있습니다. 뭐로 만든 거?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조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다 용도지구라는 걸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 보시면 실제로 여기 없는 용도지구가 더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는 용도지구가 따로 있습니다. 뭐로 만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다가 용도지구를 신설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뭐 하는 곳이었어? 조례로다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을 모아서 세분이 뭐죠? 자세히 나눈다는 뜻이잖아.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용도지구 말고도 서울특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용도지구를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 있죠? 이걸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조례로 세분화된 용도지구도 존재한다. 그래서 신설한 용도지구도 있고 더 세분시킨 용도지구도 뭐로다 가능하다? 조례로다가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지금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용도지구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 구경하려고 만들었다. 두 번째,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다. 뭐야? 구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용도지역이란 위에다가 뭘 지정하려고?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려고 만들었잖아. 그럼 각각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런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각각의 무슨 제한이 있다?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예요. 사실은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지구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건축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다 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했겠어?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아닌 지역하고는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분명히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야. 여기는 아니야. 그럼 아닌 데하고 지정된 건 뭔가 다르니까 지정했지. 뭐 똑같은데 뭐 틀어 지정하겠어. 그죠? 그걸 뭐로 나타난다? 효과로 나타나고 그 효과가 뭐란다? 건축 제한이라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게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표현해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 게 나온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바로 35페이지에 용도의 건축 제한하고 나오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종류도 중요하지만 각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예, 각 용도마다 이러한 건축 제한이 있더라. 자,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건축 제한 원칙. 용도지구마다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용도지구 안에서는 뭐 할까? 뭐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대요. 뭐가 정하는 거?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그럼 여기가 아까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표현했죠? 그럼 서울특별시 요 화곡동 일대에 시가지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이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지정되지 아닌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다? 특별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가 뭐로 나타난다? 건축 제한. 그럼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로 나타난다. 그럼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까? 이 안에서는 궁금하죠? 뭘 찾아보면 그게 들어있을까? 어디를 찾아보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조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도시군 계획조례라고 표현했죠? 그 서울특별시 원래는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이렇게 나가는데 잘 봐요.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 책에 보면 법에는. 그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건 없어요. 서울특별시가 뭐 찾아야 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야 합니다. 뭘 빼야 돼? 군자 빼야 돼요. 백날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 쳐봤자 죽었다 쳐도 안 나와요. 뭐를 쳐야 돼? 도시계획 조례를 쳐야 됩니다. 인천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쳐야 됩니다. 자,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쳐야 돼. 또 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쳐야 돼.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거기도 도시계획조례 쳐야 돼. 그러면 저기 연천군 가평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치면 나올까? 안 나와 거기는. 그럼 거기는 도시군 계획조례 치면 나올까? 그것도 안 나와. 그럼 뭐라 쳐야 돼? 예, 거기는 군 계획조례인데 가평군 군계획조례. 그 군계획조례를 쳐야지 나오지. 거기는 도시자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지역만? 군지역만 군계획조례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조례라고 쳐야 나온다. 유설입니다. 아셨죠? 실무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합친 거야. 뭐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군데 관할구역을 다 한마디로 말을 하니까 뭐라 쓴다?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이렇게 쓸 뿐이지. 나중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그 검색할 때는 반면이 그 군지역은 뺀 나머지 지역은 다 도시계획 조례. 군만은
군계획조례 이렇게 쳐야 그 내용이 나온다. 아셨죠? 일단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서울특별시 뭘 찾아보라? 도시계획조례라는 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 돼 있다? 제1조, 제2조 그것도 시에서 만든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조례도 법이잖아. 법이니까 어떻게 만든다? 제1조, 제2조, 제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법조문으로 만들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쭉 1조, 2조, 3조 있죠? 쭉 내려가다 요 밑에 가다 뒤져보면 거기 쭉 검색해 보면 서울특별시 뭐가 나온다?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라는 조항이 나오고 그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거기 들어가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건 하지 말라 등등 이런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이 쫙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거기 있는 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원칙은 그 건축제한은 어디 있는 걸 찾아봐라.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건 조례를 찾아보면 거기서 건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뭔지 건축 불가와 관련 내용들이 조례 속에 여기 들어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럼 모든 용도지구에서는 다 그럴까? 자, 첫째 조심할 게 무슨 지구 있었죠? 아까 보지구. 아까 보지구 있었죠. 보역중생 보지구라고 있었죠. 이 보지구에서는 어떻게 규정한답니까? 보지구만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 가능으로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보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만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 이것만 건축하라 라는 게 어디 들어있다? 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만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찾아보면 거기는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고 있어. 무슨 지구는? 보지구는. 그럼 이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야? 이런 거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야? 건축할 수 있다가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지어야 돼. 그거 이외에는 딴 거 지을 수 없어. 그게 더 행위제한이 심해요. 왜? 건축물의 종류가 200가지가 있는데 그 200가지 중에서 10가지만 열거해놓고 그거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 그럼 몇 가지 지란 얘기야? 10가지만 지란 얘기야. 나머지 190가지는 짓지 말란 뜻이야. 그래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위제한이 더 심한 거죠. 반면에 건축할 수 없다는 것 이것만 하지 말란 얘기야. 그거 이해는 네 맘대로 해도 돼. 네가 다 해도 돼. 오히려 건축할 수 없다가 행위제한으로 완화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보지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지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 아셨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 뭐로 정하는 거야? 다 둘 다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걸 찾아보래. 결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그때 원칙은 건축할 수 없다는데 뭐만은 보지구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는 걸 규정하였더라. 어디에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조례로 정할까? 아니요. 이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다른 거로 정하는 건축제한이 따로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락지구. 거기 나오면 몇 번째? 취락지구. 그럼 아까 취락지구는 뭐뭐로 나눠졌었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나눠지잖아. 그럼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까?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 찾고 싶으면 뭘 찾으면 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찾아보면 자연 취락지구에 건축제한 나오겠죠? 안 나온다니까? 예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외. 취락지구는 백날, 조례 백날 찾아봤자 취락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지구,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나눴었죠? 이때 자연 취락지구에 대한 어떤 건축물 짓고 싶은지, 질 수 있는지, 어떤 게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뭘 찾으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조례 찾아보면 안 되고 뭘 찾아봐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들어가서 별표 23회 가봐라.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회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나온다? 우리 책에 박스 속에 좀 들어있죠? 그런 것들은 건축할 수 있다. 그런 걸 건축하라고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책 속에 들어있는 박스 속에 있는 박스, 그 속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시설들은 어디 규정된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걸 건축할 수 있다고 읽었더라.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시행령
별표 어에 들었다? 23에 들어있더라. 그럼 별표 23을 외워야 돼요? 그 내용을 외워야 돼요? 예, 별표 23은 시험 문제 안 나? 그 속에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주 날까? 예, 자주 납니다. 평균 4년에 한 번 볼 정도는 납니다.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야. 4년에 한 번 정도면 그 방대한 국법에서 4년에 한 번이란 엄청난 출제 비중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최대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연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이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뭐 일일이 열가지는 않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박스 속에 있는 박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집단 취락 쪽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아까 집단 취락 지구는 어디다 정한다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안에는 집단 취락 쪽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까? 그건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자연 취락 쪽과는 다르게 집단 취락 쪽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래? 그럼 무슨 법 찾아봐라?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률 몇 개 있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뒤지게 길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뭐라고 읽을까? 개특법이라고 읽어요.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특법. 그것도 뒤지게 길게 쓸 필요가 뭐 있어? 이 법 몇 개라고 그랬죠? 개발 제한과 관련된 법률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 쓰면 돼? 개발 제한 구역 법 이렇게 쓰면 되지. 무슨 놈 하나밖에 없는 법에다가 무슨 놈 긴 말은 다 붙여버렸어. 그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거기다 또 뭐라 썼어? 그냥 법도 아니야. 특별조치법. 법 하나라면서 무슨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왜 썼어? 하나만 쓰면 그냥 개발 제한 구역법 하면 되지. 하여튼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할 수 없어. 외워야 돼.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게 집단 취락주에서는 어떻게 건축을 지어야 될까? 요 개특법 찾아보래요. 법률과 그 시행령 합쳐서 뭐란다? 법령, 개특법령. 법률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시행령에서 그 행위 건축제안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개특법령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그 속에서 행위제안에 대한 건축제안에 관한 내용이 거의 쭈루룩 요게 들어있더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고.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뭐 나죠? 개발진인지구. 개발진인지구는 개발을 하자 하지 말자. 개발을 진능한다라니까 개발하자라는 얘기잖아. 행위제한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하잖아. 그럼 개발진인지구에서 건축을 지을 때는 네 멋대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막 그냥 지금 무슨 개발이 돼? 난개발. 개발하자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개발해. 난개발을 하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기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게다? 지구단위계나 또는 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해요. 그래서 개발진인지구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나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건축물 지으면 돼. 그래서 개발진인지구에서는 어떻게 건축물 짓는다?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발진인지라고 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개발진인지구에서는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개발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당 용도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발진인지구에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래? 무슨 계획이 아직 없어?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안에다가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 아까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다 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그럼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된 그 밑에 용도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용도지역 위에다 용도지구로 정하는 거니까. 그럼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된 그 바탕이 되는 용도지역이 있죠? 그 용도지역에서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제한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거 지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둘로 갈라져. 첫째, 지구단위계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그 지구단위나 개발계획대로 지으면 되는 거고,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개발진인지구는 뭘 지으면 된다? 그때는 아시겠지만 그때는 해당 용도지역, 그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되는 밑바탕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걸 건축하면 된다. 그렇게 둘로 갈라진 겁니다. 아셨죠? 자, 방제지구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났었냐? 첫 번째 게 났었어. 자, 방제지구라는 건 재해를 예방한다 그랬죠. 그럼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지구에서는 우리나라 방제의 재해의 가장 큰 재해가 뭐죠? 요새는 화재가 더 그죠? 왜 너무 불이 이렇게 많았는지. 그럼 불 피해가 더 많아요? 물 피해가 더 많아요?
아, 조금 있으면 너 지진 피해도 나올 것 같아. 그죠? 어제도 지진 4.5 나왔던데. 그죠? 이러다가 고리 원자로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워 죽겠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방재, 재해의 가장 큰 재해는 어떤 걸까? 물, 불. 어떤 거? 물이 더 피해가 커요. 그죠? 물은 언제? 장마철. 그죠? 그때 폭우 한번 내렸다면 그냥 쓸어버리잖아. 그죠? 피해가. 불 피해도 사실은 많이 유사 발생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물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럼 이 물, 침수죠. 물에 의한 침수 피해가 크거든. 그럼 이 재해를 예방한다는 대부분은 무슨 재해가 중심이다? 물에 의한 침수 피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가장 많은 지는 어디다?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이 방제지구로 하고 산사태 같은 게 나는 지역이죠. 이런 데가 방제지구입니다. 물에 의한 침수나 산사태 이런 데가 보통 방제지구로 지정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방제지구가 지정되면 이 방제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 피해를 피하려면 우리가 보통 물이 침수되는 건 제일 먼저 침수되는 게 어디죠? 지하층. 그 다음에 1층. 그죠? 근데 2층까지도 물에 잠긴다. 그건 돌아버리는 지역이죠. 그죠? 보통은 2층까지는 물에 잠겨 안 잠겨. 보통 안 잠겨요. 우리 홍수 났다 해서 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화면 비추는 거 보면 집들 가구들 그냥 다 젖어가지고 그죠? 그 어느 정도까지? 그 1층, 지하층 완전히 잠기는 거고 어쩔 수 없고, 그죠? 1층도 어느 정도, 보통 우리 배꼽까지, 배꼽까지 잠겨서 무지하게 많이 잠기는 거죠? 1층이 꼭 천장까지 다 잠겼다. 대단한 피해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보통은 1층 정도 피해보지 2층, 3층까지 피해보는 경우는 없어. 그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방제지구에서 건축물 지을 때 1층은 물 피해를 방지하려면 뭐 하면 되겠다? 필로티 구조로 지으라는 얘기야. 무슨 구조로? 필로티. 그럼 필로티가 어떻게 짓는 게 필로티죠?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데 밑에를 뭐로 한 거야? 이렇게 다리로 다 이렇게 짓는 거. 이게 뭐다? 이게 필로티 구조예요. 요거죠. 요게 필로티 구조죠. 그럼 이렇게 지으면 1층을 뭐로 줬으니까 기둥만 있으니까 여기 물 피해를 입어 안 입어? 안 입죠. 요 2층 여기는 안 자기잖아. 그럼 요거는 요 부분은 층수에 포함시켜 주겠다. 층수에서 제외시켜 줄게. 네, 이건 층수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무슨 지구에서 방제 지구에다가 건축물 지을 때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걸 무슨 구조로 한다?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이 부분은 층수에 포함시켜 줄래? 제외시켜 줄게. 제외. 그럼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좋은 거죠? 여기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쳐봐. 4층 이하만 지으래. 그럼 이게 1층에 포함되면 1층, 여기가 몇 층이요? 2층, 이게 3층, 이게 4층. 이것만 지어야 되잖아. 근데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1층이죠? 1층, 2층, 3층, 한 층 더 줘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층수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 요 한 층을 더 질 수 있도록 해줄게. 층수에서 빠졌으니까 1, 2, 3, 4. 4층에만 짓는 지역이라면 그때는 이렇게 4층은 이렇게 줘도 된다. 만약 이게 층수에 포함되면 꼭대기층 한 층은 못 짓죠? 그러니까 이건 층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제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면 이건 층수에서 제외시켜줌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 방제지구에서는 1층을 가급적 뭐로 지으라는 얘기야? 필로티 형식으로 지으라는 얘기야. 그럼 혜택 줄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에 뭐 나오죠?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도 원칙이니까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건 없다가 아니라 요거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지구가 나온다? 복합 용도지구.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려워. 자, 한번 첫 문제 났었는데 또 날 가능성 대가 높고. 자, 복합 용도지구는 아까 어디만 지정한다 그랬죠? 세 군데 용도죠. 뭐 작년도 시험 문제야. 1주 10 계획. 작년 시험 문제.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관리지역에만 복합 용도지구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복합 용도지구를 어디다 정했어? 일반 주거지역에 뭐가 정되면 복합 용도지구가 정되면 이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는 첫째, 어디서 짓는 것도 허용된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짓겠대. 어디? 일반 주거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역이 되면 이 안에서는 뭘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 지으래요. 어디서 지을 수 있는 거? 준주거지역.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 속에는 뭐뭐 지을 수 있어?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플러스 준주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두 가지를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지난주에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지정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중복 개념을 가져요. 무슨 지역이면서?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준주거지역의 성격을 갖는 거야. 그게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해서 시행할 수 없으니까 슬쩍 변형을 쓴 거죠. 어떻게 편법을 써버렸어?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복합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를 정하면 여기는 뭐도 줘도 좋다? 준주어서 허용되는 것도 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의 성격을 갖는 여기가 어떤다? 복합 용도지구라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거 플러스 준주어에서 짓는 거 다 지을까? 아니요. 고지라 놓고는 6가지는 빼고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는 여기다 못 짓는데 그러니까 뭐도 짓고 뭐도 짓을 수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플러스 준주거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2가지를 다 지을 수 있는데 뭐만 빼고 6가지는 빼고요. 그건 안 돼요. 여기서 6가지는 안 돼요. 그 6가지가 뭘까? 그거를 어떻게 외웠어요? 외우는 방법 뭐라 써놨어? 어디 안에서? 공장 안에서 뭐한대? 위험한 동물에게 뭐한대? 동물에게 안마하는 거 뭐하다가? 관람하다가 뭐 치렀다? 장례 치렀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 써놨죠? 예, 외워두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뭐가 난지 아십니까? 전번에 요거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뭐라고? 일반 주거지역 위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 냈어. OX, X죠. 장례시설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서는 뭔다?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땡 없다라고 했어야 돼. 그러니까 6가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준주거지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지을 수 있는데 그중에 6가지만 빼고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안마하는 거 관람하다가 장례 치렀다. 이때 위험한 동물이 뭐라 그랬죠? 사자. 예, 사자를 길러. 그러니까 공장 안에다가 뭘 기르는 거? 처음에 조그말 때 사자 새끼를 길러다가 거기서 기른 거야.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기른 거야. 근데 사자가 애완동물이 됩니까? 걔가 본능적으로 그건 야생동물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서 안마해줬거든. 그러면 사자를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새끼한테 안마해줬더니 이 새끼가 안마해주는 걸 모르 느낀 거야. 지를 때린다고 공격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휙 돌아서 가지고 안마하는 사람 보여서 머리를 꽉 물어버렸어. 그 사람 죽어버렸지 뭐.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구경했잖아. 그죠? 내가 뭐 해야 돼? 장례 치러줘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 그죠? 이게 공장 안에서 위험한 동물에게 안마하는 거 관람하다가 장례 치렀다. 6가지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2번째 무슨 지구에다가 일반 공업지역 위에다가 뭐가 있냐면 복합 용도지구면 이 안에서는 일반 공업지에서 짓는 건축물 플러스 어디 있는 걸 허용했다? 준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다. 그래놓고 몇 가지만 빼고 4가지는 빼고요. 어떻게 온다?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노이자에게 뭐 해준다? 안마해준다. 요것만은 빼고요. 예,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노이자에게 안마는 요 4가지 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준공업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같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위에 뭐가 있냐면 복합 용도죠. 거기는 추가적으로 5가지를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말고 5가지를 더 지어도 된다 이 뜻이야. 그건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뭐뭐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죠? 어떻게 하는데 휴, 일, 판, 숙제 이렇게요. 휴일판 숙제. 휴가 뭐죠?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제과점. 요거는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이렇게요.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누가 있다? 고달픈 알바생이 있더라. 예, 알바생이 휴일에도 알바를 하는데 뭐 해야 돼? 내일 대학교 다니는 알바생이야? 뭐 해야 돼? 레포트 제출해야 되거든. 숙제해야 돼? 해야 되잖아.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고 있는 고달픈 알바생 이렇게 오라 그랬어. 휴일 판숙제. 이거는 계획관리적인 복합 용도에서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아셨죠? 그렇게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한 거? 용도 지구에 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뭐가 들어야 돼? 용도 구역. 그래서 용도 구역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
정리하고 들어가자. 마지막. 자, 고도지구는 아까 무슨 높이를 제한한다 그랬죠? 최고 높이.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이거야. 최고 높이 몇 미터 이하로만 자라. 이게 고도지구거든. 그럼 여기서 최고 높이 몇 미터라는 게 어디 규정됐을까? 그 건축자는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뭐 찾아보면 나올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찾아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찾아가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다겠죠. 거기 뭐가 나와? 쭉 내려다 보니까 고도지구라고 나오고 서울특별시에서 짓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20m 이하로만 자라. 고도지구 안에서는 20m 이하로 자라 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100년 뒤져봤자 거기는 최고 높이 몇 미터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찾아보래? 거기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죠?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뜻이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는데 최고 높이는 그럼 뭘 찾아보라는 얘기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찾아보래. 거기에 최고 높이가 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잘 봐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 원래 무슨 절차로 지정한다 그랬죠? 지정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도시군관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고도지구를 여기다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도시군 수립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수립 절차, 무슨 절차?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와 그걸 확정짓는 결정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와 결정대로 한다. 그럼 여기를 뭐로 정하려고? 고도지구란 용도지구를 정하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합니다. 그럼 입안 절차 제일 먼저 기주지입.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야.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어서 입안이 끝났죠? 결정권자 원칙적으로 또 시도사 서울특별시장. 지가 협의, 심의,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이게 수립 절차잖아. 입안 절차.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고도지구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 효력이 발생하죠? 지형조문을 고시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고도지구라고 고시하는데 그때 원래 뭘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위치야. 여기 어디죠? 화곡동 몇 번지 일대가 무슨 지역이다? 고도지구다 라고 그렇게 고시합니다. 화곡동 몇 번지가 고도지구다 이렇게 고시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때 도시군 관리구로 고시하는 게 뭐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위치. 화곡동 몇 번지가 고도지구 그 위치만 고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거기 하나가 고시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 위치만 고시하지 않아. 고도지구에서는 하나를 더 고시합니다. 뭘 고시할까? 높이. 이 고도지구에서는 최고 높이 20m 이하까지만 질 수 있어 라는 그게 뭐 하는 데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구로 고시하는 내용 속에 고도지구라는 위치만 고시하는 게 아니고 화곡동 몇 번지가 고도지구라는 것만 고시하지 않고 거기 뭐가 또 하나 들어있다? 높이 최대 몇 미터까지만 질 수 있어요 라는 그 최고 한도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는 어디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그 속에 도시군 관리구로 고도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그 고시하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다? 높이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결국 최고 높이에 대한 건축자는 어디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통은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거는요 고시할 때 뭐만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위치만 고시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가지 경관지구다. 이것만 고시하지 위치만 고시하지 다른 건 없어. 그럼 건축자는 어디 찾아봐야 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찾아봐야 돼. 거기서 건축자는 따로 있어. 근데 고도지구만은 도시군 관리구로 위치를 고시할 때 뭐도 같이 고시한다? 높이도 같이 고시하기 때문에 그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에 대한 건축자는 어디 들어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지. 저걸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면 땡! 아셨죠? 시험 문제 몇 번 났는지도 몰라. 되게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이건 꼭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 두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용도 구역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